2021년 초 결혼 3년 차인 박정호 씨 부부는 전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그때 부부는 송도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전세 시세가 2년 사이 1억 5천만 원 이상 올라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부동산 사장의 말을 듣고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즘은 전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금리도 싸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남편 정호 씨는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매일 신고가를 기록했고 송도의 아파트들도 오르던 시기였죠. 그런데 정호 씨 부부가 전세로 거주하던 송도의 아파트 매매 시세는 아직 7억 초반이었습니다. 부부는 급매물로 나왔다는 집을 보러 갔습니다. 상가와 공원이 가장 가까운 로얄동이었고 층수도 고층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이 너무 깔끔해서 손댈 곳도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고층 시세가 7억 중반인데 급하게 처분하셔야 해서 조율 가능합니다. 바로 계약하신다고 하면 금액 조율해볼게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부부는 그날 저녁 바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 로얄 매물을 매입했고 정호 씨 부부는 2년 거주하고 집값이 오르면 팔 계획이었습니다. 잔금날 이사하면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그때 부동산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고객님 좋으시겠어요. 지난주에 중층 매물이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잔금까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8천만 원이 올라버린 거죠. 2021년 가을 송도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등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아파트의 호가는 9억, 10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부부는 10억에 팔면 다음은 어떤 집을 살지 고민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금리가 인상됐고 변동금리는 2.2%에서 4.9%로 뛰었습니다. 5월 이자는 84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죠. 송도 부동산 커뮤니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승한다는 글들은 올라오지 않았고 하락에 대한 글만 넘쳐났습니다. 이제 영끌족들 다 망했다. 꼴 좋다. 송도 지금도 너무 비쌈. 더 떨어질 듯. 23년 초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4억 3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 7천만 원이 하락한 거죠. 부부는 너무 후회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5년 현재 정호 씨네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까지 회복했지만 아직도 1억 3천만 원이나 손해 중입니다. 송도는 대출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상승장에서 영끌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송도는 인천의 최상급지로 인정받으며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송도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하락한 마리나베이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용 면적 84타입이 2025년 4월 6억 5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2022년 최고가 12억 4,500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전용 면적 99타입이 최근 6억에 거래됐는데 최고가 12억 5천만 원 대비 52% 하락한 가격입니다. 분양권 시세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송도 럭스 오션 SK뷰는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 최대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왔습니다. 분양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는 최근 분양권 매물 중 1억 2천만 원 마피 매물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단지에서만 마피 매물이 100개 넘게 나와 있습니다. 송도 주요 단지들의 시세는 2021년, 2022년 고점 대비 3에서 50% 하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한 호가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여주며 매도자들이 분양가 이하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연수구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 이후 연속으로 하락하며 한 주 평균 0.1%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송도를 포함한 인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인천은 최근 3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연간 적정 수요는 약 1만 5천 가구인데 2022년 4만 2,021가구, 2023년 4만 2,413가구, 2024년 2만 4,848가구가 입주했습니다. 2025년에도 약 2만 가구 이상 입주 예정으로 공급 과잉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는 신축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며 수요 분산이 심화됐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수요 감소입니다. 과거 송도는 GTX 개통 기대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연세대 캠퍼스 등의 호재로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GTX 지연과 고금리 기조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매수세가 급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만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을 버티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구매력이 약화됐고 이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인천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매 시장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인천의 경매 신청은 5,865건으로 2023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낙찰률입니다. 2025년 4월 인천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0%에 불과합니다. 경매 물건은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인천 경매 낙찰률은 70%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낙찰률이 급락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역전세와 과도한 대출 때문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늘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2021년, 2022년 상승기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파산하며 경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집값이 안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는 부동산 중개소에 붙은 매도 희망가나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호가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일 뿐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송도 아파트 호가는 여전히 8, 9억대를 유지하지만 실제 거래 금액은 6억대까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른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특히 송도는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2021년, 2022년 집값이 최고가로 치솟을 때 더 오를 것이라 믿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 고가에 매수한 분들이 지금 경매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2025년 상반기 기준 40%를 넘으면서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서 지금이 투자 기회 아니냐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매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먼저 감정가는 부동산 하락기의 고점 거래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생활숙박시설을 감정가 70%에 낙찰받은 분이 계셨는데 반년째 임차인이 없어 공실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가를 맹신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인천 경매 시장의 낮은 낙찰률은 매수자들이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경매로 싸게 사도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급등기에 유행했던 소액으로 아파트 10채 샀다, 갭투자 분양권 투자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성공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시장은 이제 없습니다. 인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과잉, 고금리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매수 수요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고 GTX 공사가 본격화되면 송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나 중개소 매물가가 아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경매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GTX, 바이오 산업 확장 등 중장기 호재를 분석하고 과도한 대출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장기적인 주거 만족도를 우선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의 부동산 하락 사례와 그 원인,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경매까지 다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마냥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신 정보와 분석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